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퀸 양지영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2021학년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개운하시겠어요. 자,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보자마자 며칠 여름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선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점수를 봐도 느낌이 그래요. 자, 이번 여름에 나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쉬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번처럼 여러분 100분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재고 시험을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보신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아니니. 그렇죠? 자, 이번을 여러분의 계기로 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9월 그리고 정말 잘 봐야 되는 수능까지 우리 친구들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총평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여러분이랑 진행할 건데요. 현재 여러분의 등급 컷입니다. 1등급 96, 2등급 88, 3등급 73이에요. 작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랑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8점 정도 여러분의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렵지 않았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었을까? 라는 것은 뭐 이미 여러분의 교육부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의 얘기를 했다 안 했다 했지만 여러분의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었다.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지만 자, 특히 우리 친구들이 체감 난이도가 더 쉽게 그리고 점수가 원점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이유는 계정 단원인 즉 여러분의 지수함수와 그리고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에서 매우 심각하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9월과 그리고 수능 때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킬러 문항 난이도의 쉬운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이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재작년부터 킬러 문항이 즉 여러분의 21번 그리고 여러분 30번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쉬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대신 중킬러 여러분의 문제에서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맞추느냐가 내 등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요. 가장 특이한 부분 바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수학하면 기출문제. 그렇죠? 기출문제를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우리 모든 수험생들 모든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느냐라는 것은 문제를 보시면 압니다. 즉 그냥 마냥 쉽게 내지는 않겠다. 뭔가 여러분의 근거가 있겠죠. 그죠? 바로 그 근거가 기출문제다. 특히 여러분의 기출문제들 중에서도 개념의 깊이가 있는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복습하셔야 되는 거.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기재구에서도 개성 선생님이 중요하게 별표 쳤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꼭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단계는 수학 1에서 11문항, 수학 2에서 12문항,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남은 단원이 확률과 통계 즉 뒷부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통계 완전히 오롯이 다 남았고요. 그리고 확률 중에서도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번에 출제가 안 되는데 자, 그 부분까지. 자,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에서 7문제가 아니라 그쵸 문항수 조절이 돼서 더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삼각함수에서 얼마나 힘을 뺐는지 느껴지시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네문항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만 저게 이제 지수와 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늠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수열이 과학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열 단원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28번 여러분의 문제를 좀 많이 틀렸던데 28번 여러분의 문제는 선생님이랑 여러분 EBS 여러분의 수특으로도 풀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기 때도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너무나 기뻤지만 맞췄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수학 2. 사실 우리가 여러분의 기재구를 하나도 못하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봤어.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쉽게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자, 이번을 여러분 계기로 해서 수학2 또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구평 그리고 수능까지 아주 좋은 느낌으로 시험 보지 않을까 싶어요. 미분법에서 7문항이라 나왔는데 적분법이 좀 과하게 쉬웠어요. 3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거든. 여기는 이제 1문항 정도 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적절하게 문제가 여러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역시 가형과 동일하게 중요한 단원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 벌써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도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랑 확률과 통계가 내신 시험 범위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던 도중에 여러분의 시험을 봐서 확률과 통계가 좀 괜찮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자, 이 느낌을 여러분이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복습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답문항 베스트 5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거 거의 여러분의 주관식이죠. 21번이 오히려 없어. 다시 얘기하면 21번을 아마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주관식 문항에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맞춰주느냐가 굉장히 등급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주관식 문항부터 먼저 여러분이 풀어라 라고 얘기했던 선생님의 팁도 여러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여러분의 오답률이 높은 문항보다는 오답률 베스트 5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여러분의 모의평가에서 비쳤던 오답률보다는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이 기조가 그대로 갈 것이다 보다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조금 더 긴장하시는 게 이번 나영 학생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뭐 보시다시피 21번, 29번, 30번으로 꼽히지만 21번은 조금 더 유연성이 있었다. 특이 유형을 여러분 분석하면 합답형 여러분의 문제는 21번에 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제 보통 우리 친구들이 찍는 여러분의 그 습관에 부합해서 정답도 5번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해설 강의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박스 채우기 문제는 여러분 이번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겠고, 그렇다면 어디일 것인가? 뭐 감히 여러분 예상을 하자면 뭐 기존에 나왔었던 여러분 우리가 빈출도로 보자면 확률과 통계에서 박스 채우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이번 여름에 가형에 나왔었던 박스 채우기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왔거든. 우리 나영 학생들 꼭 여름에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형에 나왔었던 즉 수학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문제는 선생님 같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꼭 풀어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BS 연계가 됐던 여러분의 문항은 바로 여러분의 28번 문제다라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문항 말고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찍기 문항들 중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지. 즉 6평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요? 일단 이번 여름에 일주일 내내 꼭 우리 친구들이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 바로 6월 여름에는 5평 완벽하게 여름에는 피드백하는 거. 선생님의 자필 해설지 우리 현강 학생들은 받으셨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전문항 선생님이 문제 풀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줬거든. 그래서 1번부터 마지막 여름에는 문제까지 전문항 꼭 피드백하시는 거 잊지 말기. 내가 틀린 것만 체크하지 않기. 어떻게 해서 풀이 과정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꼭 체크하면서 넘어가기. 자,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해설 강의 진행할 거니까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 시험에서 틀렸던 여름의 문제들을 기재구 여름에 우리 유형편 있지 그 유형편에서 찾아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왜 선생님이 기출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EBS 수특과 그리고 수능 완성도 중요한 여름의 문항들 완전 학습해야 되는데 아직 선생님이 EBS 여름의 수능 완성은 찍기 문항표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선생님도 여름의 문제집 구입해가지고 빨리 여름의 문제 푸는 즉시 바로 찍기 문항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우리 기재구가 이제 5주 동안 여러분 진행이 되고 이제 8월 여름에나 초 바로 킬러 문항 퀸스킬이 개강을 합니다. 킬러 문항 퀸스킬 말 그대로 킬러 문항을 다루는 우리 수업이긴 한데 이번 올해는 중킬러까지도 선생님이 파트에다가 집어넣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중위권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1등급 그리고 상위권 2등급까지 여름에 노리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번 여름 자필 해설지를 선생님이 주면서 거기에다가 짧게나마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일단 여름에 모의고사란 나의 약점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완벽히 알 때까지 반복도 반복하라. 3월 여름에 모의평가와 4월 모의평가에서 좌절했던 친구들이 이번 여름 시험을 보고 조금 원점수가 올라가서 기분이 여름에는 좋은 건 이해하겠지만 이번 여름에는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은 조금 더 컴 다운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여름 친구들은 조금 더 업시켜서 이번 여름 7월과 8월 여름은 잘 보내신다면 정말 여름에는 찐 모의고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여러분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학습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것 같았으면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여러분 선생님이 메시지 남겼죠. 우리 친구들 마지막 여름이날 5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과 열심히 한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어서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름에 2021학년도 여름에 6월 여름에 모의평가 수학 영역 나영에 대한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의 오답률 높았던 여러분의 베스트 5를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베스트 5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21번을 여러분이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의 문항들은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 제공했으니까 그거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5위를 차지한 바로 18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해설 강의를 안 하려다가 선생님이 짚는 여러분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열 여름이나 문제는 우리는 공식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빠르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수학기 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공차가 2인 그랬어요. 아, 공차 D가 2구나.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 다음 여러분 SK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여러분 16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 여러분 S 여러분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나보고 A의 2K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 S 여러분의 K 플러스 2는 첫째 항부터 K 플러스 2번째까지 더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SK는 첫째 항부터 AK까지 더한 거죠. 걔를 여러분이 드러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두 개 항이 남게 되는데 AK 플러스 1과 AK 플러스 2가 남겠구나. 얘는 바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뺀 바로 4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이 테크닉을 쓰는 여러분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 EBS 여러분의 술투기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재구에도 있었고. 자, 그러면 예를 보죠. AK 플러스 2라는 것은 AK 플러스 1에다가 2를 추가한 거야. 따라서 2배의 여러분의 AK 플러스 1에다가 2를 추가한 게 좌변 아니냐 이거야. 따라서 얘가 4네. 그럼 얘가 1이구나. 그치? 그러면 AK 플러스 1은 뭐냐 이거야. 1인데 얘는 여러분 첫장 A1에다가 공차를 K개 더한 거예요. 즉 2K개를 더한 거 맞아요? 맞죠? 얘가 바로 몇이다? 1이다. 자, 그러면 A1이 나옵니다. 첫 장은 바로 1 마이너스 몇 K? 2K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름에는 두 번째. 내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사실 여러분의 4라는 조건 한 번밖에 여러분이 안 써먹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식은 한 번은 더 써먹어야 돼요. 그러기에는 얘가 더 예쁘죠. 따라서 SK는 합이야. K번째 항까지 합.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항이 여러분의 K개입니다. 가로 열고 첫째 항 여러분은 더하기 끝항이거든. 첫째 항이 A1이야. A1? A1은 1-2K인데? 마지막 항은 AK야. 근데 AK 플러스 1이 1이니까 K번째 항은 1에서 2만큼 후퇴한 거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바로 마이너스 16이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2가 그러면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결국 K의 제곱이 16이야. K가 4구나. 출제자가 나보고 뭐 구하라고 그랬다? A의 2K 구하라고 했다. 즉 여러분 A의 8번째 항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나 첫째 항 알거든요. K가 바로 4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7이거든. 따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여러분 7에다가 공차 몇 개 추가? 7개 추가. 따라서 그러면 이 7에 그러면 14를 추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정답은 7이다. 보기에서 여러분의 정답 몇 번? 2번 고르면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4위를 여러분이나 차지한 27번 문제로 선생님이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어머나 실상에 중복조합 여러분의 냄새를 뿜뿜 여러분이 풍기고 있어요. A, B, C, D의 모든 여러분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모든 여러분 A, B, C는 다 0 이상이지요. 그때 가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라고 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의 전사건은 4H6이 되겠죠. 다 0 이상이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4H축 여러분의 계산하니까 얘가 84예요. 선생님 자필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보고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84인데 문제는 여러분 나라는 조건에 뭐라고 하셨냐면 A, B, C, D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적어도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적어도 요 사건 처리해야 되나? 그럼 이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 뭐냐 이거야. 어떤 것도 0이지 마 이 말이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A도 1 이상, B도 1 이상, C도 1 이상, D도 1 이상이 되더라. 자, 우리 스킬로 선생님이 알려드렸었습니다. 부정방정식의 정수의 구하기 스킬. 따라서 얘는 최소값들이 다 1, 1, 1, 1이야. 결국 4H 하시고 상수항 여러분 6에서 최소값들을 다 드러내면 4H2더라. 따라서 4H2를 갖다 계산하니까 10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전체 84에서 10을 드러낸 정답은 7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맞춘 여러분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잘 들었다면 답도 똑같지만 풀이 과정까지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라 우리 몇 위? 3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의 3위인 여러분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를 차지한 문제 바로 28번 수열에서 여러분 출제가 된 문제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열 AN이 모든 여러분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머나 이 문제는 우리 수학계 때도 선생님이 같이 우리 수행평가로 봤었던 여러분의 문제였기도 한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분의 4K-3이 2N제곱 플러스 몇 N? 7N이다. 즉 여러분이 그때 나보고 A5, A7, A9의 곱의 값은 얼마냐? 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28번에 출제가 되기에는 다소 좀 쉬웠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 얘 한번 볼까요? 얘가 바로 SN이야.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면서 상수항 없죠? 무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띠고 있더라. 따라서 그러면 얘는요. 공차가 2고 그 다음 여러분의 첫째 항이
1을 갖다가 대입한 바로 9인. n제 앞에는 개수의 2배 해야지. 4. 인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을 띠고 있더라. 그러면 결국 공차가 4고 첫 장이 바로 9가 되는 일반항은 누구냐 이건데 바로 얘라 4n. n값 대신에 1 넣어서 9가 되려면 플러스 5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공차가 4고 첫 장이 바로 여러분의 9인 일반항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바로 여러분의 이 뒤에 있는 바로 이 관계식에 바로 n을 대입한 게 일반항이므로 바로 an분의 4n-3이 얘구나 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푼 친구들 정말 기특해. 자, 그럼 여러분 A에는 4n 플러스 5하고 자리 바꾸면 돼. 따라서 결국 4n 플러스 여러분의 5분의 4n-3이 AN이었다. 따라서 여러분의 A5, A7, A9 여러분의 대입해가지고 곱하면 41분의 17이 나와서 답 구할 수 있다라고 쌤이 자필 여러분에 써드렸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고 우리가 배웠던 문제고 한 번 더 여러분의 잊어버렸던 친구들은 쌤이 기재구에서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9번 2위를 여러분의 차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74.1%로 조금이라 우리 친구들이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합 A라는 여러분의 집합이 1, 2, 3, 4다. A에서 A로의 여러분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거기까지 끊어주세요. 거기까지가 분모야. 근데 분모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우리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 공역의 정의역승이거든. 그러면서 막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막 별 이상한 얘기까지 다 했었다고. 따라서 그러면 얘는 여러분 바로 4의 여러분 4승이니까 2의 8승이구만. 256이구나.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다음 조건을 여러분이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바로 문제인데 분자를 한번 보죠. 분자는 바로 이제 나에 의한 여러분의 함수의 개수를 여러분 찾아내라 라는 얘기인데 가죠. 가와 나. 가를 먼저 보자. F1과 F2를 여러분이 곱한 게 몇 이상이다? 9 이상이다. 문제에서 그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나라는 얘는 조건에 보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가 3개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니? 그러면 얘를 갖다 보자. F1하고 F2를 갖다 곱했을 때 9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여러분의 에로 다이어그램. 자, 화살촉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의 1, 2, 3, 4 1, 2, 3, 4 써놓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선생님은 경우를 이렇게 나눴어요. F1하고 여러분 F2의 곱이 바로 9 이상이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F1하고 F2가 같을 수 있죠. F1하고 F2가 같을 수 있죠. 또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다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F1하고 만약에 F2가 여러분의 같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냐. 만약에 첫 번째 F1하고 F2가 3으로 같을 수도 있겠죠. 또는 얘가 몇으로 같을 수도 있을까? 4로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그러면 3으로 가는 거나 4로 가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 따라서 그러면 2배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일단 여러분 F1, F2 얘가 둘 다 여러분 3으로 갔다 이 말인데요. 가봅시다. 자, 1도 여러분 3으로 갔고 2도 여러분 3으로 갔다 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치역이 여러분의 개수가 3이어야 되잖아.
즉 아까 전에 여러분이 일단 가라는 조건은 내가 일단 무조건 충족시켰단 말이야. 문제는 얘는 치역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니까 3개여야 되니까 나머지 여러분의 3, 4가 다른 데로 가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의 3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P에서 1 아니면 2 아니면 4 중에 하나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4는요. 3이 간 자리 P에서 가야 되겠죠. 몇 자리? 2자리. 따라서 6가지 아니겠냐 이거야. 그러면 4로 여러분이 가는 경우도 똑같이 여러분이 6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더하면 몇 가지? 12가지다. 이렇게 해서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F1과 F2가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곱해서 여러분의 9 이상이어야 되니까 1하고 2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봤더니 일단 여러분의 9는 3의 제곱이거든. 따라서 그러면 뭐 2하고 아무리 여러분 4를 갖다 곱한다 하더라도 8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1이 만약에 3으로 가면 2는 4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F1이 3이면 F2는 4여야 되겠다. 또는 F 여러분의 1이 바로 4면 F2는 여러분의 3이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경우 여러분의 구하고 이 경우 구하도 어차피 답은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얘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3하고 여러분의 4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입장 정리를 해줘야 돼.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여야 돼.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 3하고 여러분의 4가 자 1과 2가 간 이 3과 4를 아예 피해서 가보자 이겁니다. 아예 안 가는 거야. 자, 그런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겹쳐가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아예 피해 간다면 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1 아니면 2, 2자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로 갖다 칩시다. 그러면 4는 여러분에 따라서 1로 가줘야 되는 거죠. 맞죠? 한 가지. 아, 이해됐어. 따라서 그럼 2가지가 되겠군요. 또는 자 이번에는 3이나 여러분의 4 중에 하나가 1과 2가 간 여러분의 곳으로 가는 경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아까는 완전히 여러분의 피해서 갔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자 3 보고 이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 어디로 갈래? 자 너 3하고 4 중에 하나로 갈래? 아니면 너가 갈래? 너 3이 갈래? 4가 갈래? 물어봐야 되겠죠.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그러면 3이 가기로 했어. 내가 갈게.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3 아니면 4로 가야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중에 하나. 그럼 치역이라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줘야 되니까 4는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을 책임지지. 그러면 4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 아니면 2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몇 가지? 2가지가 돼서 얘는 8가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의 이 위에 있는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1과 2가 간 자리를 아예 피해서 가는 경우 얘는 여러분이 피하지 않고 대응되는 한 아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치니까 얘가 10가지더라고. 따라서 얘도 10가지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합치면 여러분이 20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분모 여러분의 256분의 이렇게 분모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수학적 확률입니다. 분자는 여러분의 12와 여러분의 20을 여러분의 더한 바로 얘가 32가 되겠다 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 선생님은 여러분 솔직하게 바로 오히려 순열과 조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즉 함수의 개수 만들기 요 부분을 좀 더 잘 봐둬야 되겠어요. 선생님의 기재고 보시면 함수의 개수 구하기 순열과 조합 파트 있지? 거기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의 1위를 차지한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이차함수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다. fx가 2차야. 그리고 극대를 여러분이 갖는 곳이 x 이퀄 여러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에서 아, 이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이구나. 그리고 아마도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것만 여러분 반영해가지고 벌써 여러분의 함수 f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으시면 곤란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계산이 좀 복잡해.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 gx가 있대. 근데 얘가 여러분의 2차항의 개수가 0인 몇 차 함수? 3차 함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이 수학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선생님이 원함수가 기함수면 미분하면 우함수다. 그치? 즉 원점 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 선대칭이 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선대칭인 함수를 적분하면 점대칭인 함수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창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자, 1이 잠깐만 올게요. y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어떠한 3차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를 여러분의 미분하면요, 3ax의 제곱 플러스 여러분의 2bx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이창의 개수가 0이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2bx라는 이 1창이 사라져서 이 도함수인 여러분의 요 2차 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y축 대칭이 되고요. y축을 수식으로 얘기하면 x 이퀄 0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구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x 이퀄 0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느냐. 원함수인 이 3차 함수. 원함수인 이 3차 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변곡점에 대해서. 그 변곡점에 바로 x좌표가 0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리 와보실까요? 이 창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은 이 gx의 변곡점에 x좌표가 0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여러분의 안 상태에서 그 다음 여러분의 지문을 읽어보니 hx라는 함수는 2차 함수 x가 여러분의 몇 이하일 때? 0 이하일 때. 맞죠? 그 다음 여러분 x가 0보다 클 때는 gx를 따른다. 그런데 이 h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오케이 말해. 자,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트와이스 연속이죠. 따라서 x 이퀄 여러분 0에서 일단 그림이 붙어줘야 되니 f0과 g0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다 얘를 당연히 그림이 매끄러워야죠. 사포질. 따라서는 f'0과 g'0은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가라는 조건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조건까지 이제 반영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이 얘기를 반영해서 일단 한번 hx 한번 실루엣을 잠깐만 볼까요? 자, 이참수가 요래에 있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의 요점이 뭐였냐? 원점이었어요. 마이너스 1, 0. 딱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붙일 건데 3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림이 다 원점 대칭이다. 아니 원점이 아니라 x 이퀄 여러분의 0인 즉 변곡점을 갖고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부분을 뜯어다가 이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붙이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꺼끌거리면서. 따라서 이 그림은 아니구나. 얘를 붙여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시하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y 콜 hx야. 그런데
가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보니까 방정식 hx 이퀄 h영 그랬네. h영이 누구냐고요? 0일 때 함수값이죠. 0일 때 그러면 함수값이에요. 얘가 바로 h영이에요. 이걸 얘를 선생님은 k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세 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에요. 그 실근의 합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니까 얘들아 당연히 x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구조거든.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 실근의 합이 1이다 그랬으니까 요 값은 3이 되어야 해. 그래야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래?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y 이퀄 k라는 여러분 직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드러난 이상 나는 여러분의 함수의 식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2차 함수부터 잡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겠고요. y 이퀄 k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만나니까 x 그 다음 x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k. 이때 여러분 a는 음수야. 그 다음 여러분의 gx라는 함수의 실루엣을 잡아보자. 잘 봐.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은 분명히 변곡점이 x 이퀄 0이라는 점에서 변곡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직선이 바로 k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점이 바로 3이었다면 얘가 0이었다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게 추론이 가능해요. 따라서 여러분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니까 A'이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 여러분 x 플러스 3 x 여러분은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k 그리고 A'은 당연히 양수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함수의 실루엣을 잡으니까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여러분의 조건을 한번 보자고. 나라는 여러분 조건을 보니까 패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오케이 바리. 마이너스 2가 어딨냐면 여기에요. 요점부터 3까지 좋았어. 나보고 여러분의 이 구간 안에서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좋아요. 그러면 최대값 한번 구해보죠. 얘들아 최대값은 어디서 갔니? 마이너스 1에서 가져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에다가 대입해줘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는구만. 그 다음 여러분의 최소값은? 자 여기서 여러분의 최소값을 갖는데요. 자 이 값 여러분의 추론하는 스킬도 이미 선생님이 수학기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변곡점을 여러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여러분의 요점은 1대 루트 3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따라서 그러면 1대 루트 3이니까 요점의 x좌표가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루트 3이구나. 1대 루트 3 찾아보시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개념 노트에. 그러면 얘는 굳이 여러분의 얘를 갖다가 뭐 하지 않아도 미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m은 여기다가 루트 3을 갖다 대입한 거구나. 따라서는 g 루트 3인데 지금 여러분의 요 관계식을 잠깐만 보시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 3은 9거든. 그래서 루트 3을 여러분의 대입하시면 a 프라임 루트 3 그 다음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야. 3에서 여러분의 9를 갖다가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k야. 그러고 나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 k가 죽어.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하시고 플러스 6 루트 3 a 프라임이에요. 그 값이 지금 여러분 얼마라는 얘기냐면 3 플러스 4 루트 3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의 관계식이 조금 부족해. 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몇 개? 3개나 되거든. 그러면 어떤 여러분의 조건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조건이 있었죠. 여기죠. 이미 아까 전에 F0하고 무슨 0? G형은 이미 여러분의 같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없고 또 대입해봤자 똑같은 식 나올 거야. 바로 얘입니다.
F'0과 G'0, 즉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식여름에는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식여름에는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선생님이 0을 갖다가 대입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F'여름에는 0을 갖다가 구해보니까 2A가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G'여름 0을 갖다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9A'이 나와서 이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이죠.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9A'이구나. 그래 놓고 여러분의 이 A하고 여러분의 A'을 구하려고 봤더니 원래는 여러분의 얘 A든 A'이든 죽여서 원래는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략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A가 곧 3이 되고 얘가 바로 얘가 된다면 A'은 이 3분의 2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 관계가 만나봤더니 맞더라 이 말입니다. 끝났죠. 끝났죠. 자, 문제에서는 나한테 맨 마지막에 뭐 물었는가 봤더니요. H'-3 더하기 H'4를 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H'여러분의 마이너스 3은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하면서 fx를 따르니까 바로 f'-3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러분 H'4를 구하라는 얘기는 G'4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선생님이 더하니까 38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해볼만 하지 않나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난이도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풀 예정인데 요 정도가 6월이었구나. 좀 더 여러분의 준비 잘하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베스트 5 여러분 5문항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 다 풀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찍어서 여러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21번 문제 좀 선생님이 부연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여러분의 추가 설명 선생님이 좀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 해설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21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여러분 디귿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느낌적으로 여러분의 답이 5번인 것 같다라고 한 친구들이 꽤 있을까봐 선생님이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지수함수와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라 선생님이 자필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좀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X축이 있고 여기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바로 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1이 되고 뭐 여기가 2가 돼서 뭐 그림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를 갖다 그려주면 0일 때 바로 얘라 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1일 때 2라는 얘라 점을 갖다가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을 지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아마 지수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아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요 점이 아마 x2 요 점이 바로 x1인 거 충분히 체크하셨고 기억입니다. 합답형 문제는 반드시 선생님이 스토리가 없으면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먼저 그러면 기억을 갖다 보니까 나보고 x2가 2분의 1보다 크니? 이렇게 나한테 물었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x2가 분명히 2분의 1보다 커 보여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차 만약에 정말 2분의 1이 x2보다 왼쪽에 있으려면 함수 값을 여러분에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돼. 그래서 한번 대입해 봤을 거고 2분의 1을 여러분에 대입했을 때 아마 요 점의 값이 2분의 3 즉 1.5가 나왔고 2분의 1을 여러분 지수함수에다 바로 대입했을 때 y값이 루트 2가 나왔는데 루트 2는 한 1.4 정도 되죠. 따라서 그러면 얘라 분명 이런 관계가 맞네. 따라서 얘가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뒤에 아마 뭐 니은이든 디귿이든 문제를 풀면서 활용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니은은 쉬웠어요. 왜?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많이 봤거든. 엄마? 분명히 x2가 커 x1보다. 그래서 내가 x2 x1으로 나눴어. 그럼 얘가 1보다 작니? 그 말이잖아. 그러면 1이라는 어떠한 기준선이 필요한데 그 기준선이 어디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요 0,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1,2라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같은 일직선상에 있을 것이고요. 요 직선의 바로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1, y1,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얘가 더 가파르거든. 따라서 그러면 얘가 1보다 작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니은까지도 나 완벽하게 기억하고 니은을 맞췄어 라고 아마 기분 되게 좋았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디귿을 푸는데 디귿에서 그러면 출제자가 y1 곱하기 y2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 아니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 합답형 스타일의 기출 문제를 우리가 기재구에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이 관계식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얘가 참인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참이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그걸 여러분이 보고 역으로 얘가 참인지를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찾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 그러면 y1 곱하기 y2라고 했는데 나 x값 여러분의 위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출제자의 시선을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점은 분명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 맞지?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y1 곱하기 y2란 2의 x1 플러스 x2니까 결국 여러분의 2의 x1 플러스 x2가 2분의 루트 2와 1 사이여라 이 말 아니야? 그럼 2분의 루트 2는 뭐냐 이건데? 2분의 루트 2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거든요. 1은 2의 0승이거든. 엄마? 그럼 이 x1 더하기 여러분의 x2는 0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다. 이것만 내가 알아내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참이면 이제 얘가 참인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x1이 여기 오고 x2가 여기 이렇게 와서 범위를 내가 구해가지고 더했을 때 x1 플러스 x2가 띵띵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으면 차카닥하고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 x2는 내가 알고 있기로 몇 분의 1보다 크다라고?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아까 전에 기억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려면 여기 몇이 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런데 x1은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 따라서 이 두 개를 갖다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얘하고 더해가지고 0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x1과 x2의 새로운 여러분의 범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리 올게요. 자, 또 하나의 여러분의 기준값. 분명 x2가 1보다는 작아. 그러면 x2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x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더해서 0이 안 되잖아. 다른 여러분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겠죠. 그쵸? 호락호락. 뭐 21번 문제인데 그렇게 줄 일은 없고 일단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1이라는 여러분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요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내가 x값을 여러분 잠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얘가 바로 1이 되는 x값이 얼마냐면 x의 제곱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즉 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과 이 별 사이에 요 x1이 껴있어. 그 다음 여러분의 요 x2는 요 값보다 분명 작아. 따라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을 쓰고 여기다 2분의 루트 1을 갖다 쓰게 되면 이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당연히 맞고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더하게 되면 0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아, 디귿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충분히 우리 친구들도 테크닉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지, 이걸 막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숫자를 찾는 것은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또 바뀌면 또 힘드니까. 이해됐는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나영 여러분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자, 꼭 1번부터 여러분 30번까지 선생님 자필 꼭 확인하셔가지고 전문항 꼭 피드백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여러분 기재고 수업에서 다시 뵐게요.